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조 파이 플랫 632화 간니발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드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이번에 간니발 오랜만에 하는 일본 드라마인데 네. 뭐 이렇게 발랄한 거 많은데 사람 먹는 거 좀 선택을 해봤고요. 네. 전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선택해본 거. 아니에요. 사람 먹는 거 좋아하나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도발을 했어요. 이거는 알렉스 왕 못 본다. 그래서 뭐 얼마나 무섭길래 했는데 아니 알렉스랑 못 보는 건 되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못 본다라는 얘기였어. 그리고 이걸 선택한 이유는 난 썬더볼츠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싫다고 한 거였잖아. 기억을 왜곡하는 거야? 자, 그렇고요.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댓글 하나만 읽어볼게요. 네. 자, 625화 서브스턴스 편인데 HSH님, 저를 잊지 않고 콕 집어 언급해 주시다니 부끄럽습니다. 네. 좀 변명을 하자면 지난번 휴방 사태로 말미암아 단순 송금보다는 텀블벅으로 꾸준히 책을 사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독설럭 잘 읽고 있고요. 읽고 있으면 신기하게 잠이 잘 와요. 부수 효과. 이게 잘 읽고 계신 거 맞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책이야? 막 신나서 잠이 안 오지 않나? 제게 그나마 책을 읽게 해주는 소중한 에이플랜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청취 탑10 5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이고요. 1위 듀시프님 DUETHIF님 5일 13시간 31분 2위 DRCHUL님 닥터철 그러네. 5일 12시간 19분 3위 1090-4528님 5일 4시간 35분 네. 4위 리즈님 4일 6시간 5분 5위 남궁레드님 4일 1시간 32분 6위 9830776님 4일 27분 7위 후들님 HODL님 2일 11시간 21분 8위 데프레님 2일 7시간 54분 9위 SCW1011님 2일 5시간 6분 10위 니 남친님 1일 20시간 2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시점에는 교보문고에서 추리 미스터리 판타지 2북 할인전을 시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랫에서는 요괴 사설에서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으니까 요것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사셨단 말이지? 혹시나 있을까봐 또 사셔도 되니까. 그래요. 전자책도 2권 살 수 있어요? 선물하기도 돼요. 100권도 돼. 그렇구나. 제발 좀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책 좀 봅시다. 무슨 소리야. 자, 간니발 시즌 1은 23년 디플에 공개됐고 7부작이에요. 근데 시즌 2는 25년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그때는 8부작. 그래서 총 완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텀을 많이 뒀을까요? 글쎄요. 확신이 없었나? 근데 시즌 2가 정말로 이때 찍은 거예요? 아니요, 좀 더 일찍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후반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나?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게요. 근데 공개를 안 하긴 좀 뭐해서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이제 7부작 시즌 1이 이야기가 어떤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없이 그냥 끊기잖아요. 그래서 시즌 2가 사실 빨리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늘리지 않았나.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가 된 상태에서 보긴 했었으니까. 그렇죠. 시즌 2 안 봤어. 안 봤는데 내용은 대충 알아요. 시즌 1도 조금 보기 힘들긴 했어요. 그러게요.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나 이렇게 확 잡아 끄는 거 없던데. 끈적끈적한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 좀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뭘 그러니까. 하긴. 뭔가 사건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빨리 안 터지잖아요. 사람들 앙 물던가. 씹어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것들이 나오진 않고 뭔가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민족한테는 안 된다 이러면. 근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텀이 큰 거는 약간 한국 같으면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 지금 흑백요리사 시즌 2가 공개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네. 뭐 지금 이렇게까지 큰 텀을 두고 공개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동시에 찍었다면 더더욱 그럴 리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애가 있기 때문에 애가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를 거 아니야. 애가 많이 컸나요? 시즌 2에서? 그대로였어요. 아, 그러면 동시에 찍은 거지. 그래서 아마 다 찍어놓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잘랐나 그런 느낌이라서. 니노미야 마사아키라고 하는 작가의 동명 만화 원작입니다.
간니발이라는 뜻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니발 플러스 카니발을 합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니발에서 나온 건 분명한데 네. 간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니발도 뭐 카니발에서 나온 이름이겠지. 그렇긴 하겠네요. 캐니발리즘 하면은 뭐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이제 카니발이 유래를 한 거잖아. 네. 인육을 먹었던 풍습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축제 때 뭐 그런 건데 여기서도 그래서 아예 그냥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쿠게라는 마을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산간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 느낌은 거의 일본판 이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이끼보다는 이 마을이 훨씬 더 큰 것 같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구조도 조금 더 괴팍한 것 같아.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이끼에서는 그 무슨 천 뭐 이장이 중심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가문이 중심이라고. 근데 심지어 그 가문의 중심에 있는 케이스케라는 애는 알고 보면은 그 가문의 어떤 전통에 반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네. 그런 점들이 재미를 좀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가도 너무 늘어졌다. 그럼 등장인물을 소개해보자면은 주인공은 아가와 다이고, 야기라 유야 배우인데 아실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에 나와서 최연소 칸에서 나무주연상 탄 인물. 얼굴이 남아 있더라고. 아니 눈썹이 너무 굵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두꺼워졌죠. 그래서 팩이 도시락만 먹고 잘 컸다. 그래서 이 인물은 모로베 경찰서 쿠게 주재소의 경찰관, 계급이 순사부장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순경이라고 우리는 그냥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형사쯤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순사부장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부장이 붙어도 의외로 안 높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번역으로 나올 때는 순경. 순경이라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제라고 부르는 거야. 추사이를 뭐 이렇게 부르, 추자이 이렇게 부르던데. 야, 너 주제소 있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추자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순경이라고 번역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얘는 여기 그 실무자이자 파치 소장인 거잖아. 그 그런 마을에. 거죠. 그러니까 주제소라는 말 그 예전 어른들은 많이 썼거든. 파출소라고 안 하고. 근데 여전히 일본에선 주제소라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했고 요즘은 코방이라고 하잖아. 그쵸.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제 가족은 유키하고 마시로. 유키가 이제 아내고 마시로가 딸이죠. 어떤 사건 때문에 실어증이 걸려 있는 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고토 가문은 2명 정도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케. 이 사람은 이제 고토 가문의 당주 후보. 왜냐하면 고토 긴이라는 이제 여기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돌아가셨거든. 전 당주였던 사람. 당주 후보라기보단 차기 당주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노히토 그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고토 가문에서 숨기는 존재로 나와요. 키가 2m고 창백한 얼굴이고 검은 자위가 없는 노인. 처음에 뭐 이거 좀비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형적인 존재가 되게 1화부터 나오잖아. 네. 요노인이 나오는 순간 알렉상 질질 싼다. 이 실제로 이 역을 맡은 배우가 한 2m 된대요. 아, 모델 진짜? 출신이고 분장한 데만 4시간 걸렸다고 또 그거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상. 너무 잘 안 나와. 이 사람이 좀 자주 나와야 좀 재밌는데. 근데 자주 나오는 순간 결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하는 게 맞고 1화에서도 그 정도 보여주는 건 되게 대단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걸 마주한 이 아역 배우는 또 뭔 죄야. 그 아무렇지않게 연기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2m 배우가 있는 게 이렇게 편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우리 그 파묘 때 그 장군 나온 그 배우가 2m가 넘는다며. 진짜? 그래. 그러니까 딱 그게 있어. 필요해. 느낌이. 1화 들어가면은 이제 한 경찰 이제 카노라는 경찰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 식인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좀 나와보세요. 집마다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고토 가문 아닌가? 고토가 집이에요. 고토가에 가서 식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라고 막 두들기고 있죠. 열어보세요야? 문 좀 열어 이 새끼야 막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문 아게데 뭐 이런 거였나? 자동 순화. 근데 진짜 호러 영화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게 사람들이 분명히 안에 있잖아. 그림자로도 보이고 막 창문 닫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카메라로 얘를 이렇게 찍고 있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커튼 이렇게 밖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 되게 무섭죠. 근데 갑자기 또 화면이 전환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두운 굴속 같은 데를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긴가? 찾았다라고 한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낫을 휘두르는 걸로 나오죠. 목에. 그치. 뭐 죽었겠지 뭐 그러면은.
나중에 이 동굴이 어딘지는 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나오죠. 가면. 이게 앞에서도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아가가 나옵니다. 이제 쿠게 마을에 부임을 했어요. 이제 이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사라졌겠지 뭐. 전임자가 왜 이렇게 좋은 마을을 관뒀는지 의문이다. 막 왜냐면 이사 당일날 자기네가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벌써 도와가지고 짐도 막 나르고 있어. 나 그게 더 싫던데. 저도 싫긴 한데요. 아니 벌써 그것부터가 불온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난 생각을 그쵸? 했거든. 너무 친절하면 이상해. 아니 너무 친절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담 쌓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하고 막 이장에 와가지고 또 뭐 참견하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적이 고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을 전체가 관여가 된 거였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중반부에 어떤 반전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여기 앞에서도 보여줬다고 보는 게 맞겠지. 네. 이 사람들이 친절을 가장해서 염탐하러 온 거밖에 더 되냐고. 어떤 놈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얘 뭐하러 왔는지, 알고리 있는지 이런 거 보러 온 거잖아. 그래서 막 야채 이만큼씩 안겨주고 하는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게 만든 그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지 않았어 다들? 이 사람들 너무 친절해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니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 새끼들 권력자한테 아부하네. 여기 파출소장이니까 되게 잘 보이려고 하네. 저는 확실히 보는 관점이 이상하긴 해. 좀 또라이야. 그래서 전임자는 왜 관둔 건지 이제 얘기를 듣는데 파친코에 빠져가지고 빚을 졌대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잠적했대. 그냥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 보면서 이러잖아. 파친코에 빠질 것 같진 안 생겼는데라고 하는데, 빠질 만한데요. 사람 모른다. 그 다음 날 이제 오자마자 부임한 이제 첫 근무하는 날부터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첫날부터. 그런 거죠. 고토 가문의 이제 당주 기인이라고 하는 당주였나? 당주야. 그 사흘 전부터 횡방불명 됐었는데 할머니야, 할머니. 사체가 좀 험하죠. 뭐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뜯긴 것 같고. 음. 근데 재밌는 건 그 팔에 사람 이빨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고토 가문 사람들은 근데 곰한테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다이고가 살펴보니까 이게 팔에 있는 이 자국이 본인이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약간 그 팔꿈치를 혀를 핥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데 그 위치에 있는 있다. 거죠. 뭐 이런 거지. 그랬더니 뭐 그럼 우리가 이제 학대라도 한 거냐고 막 위협을 하잖아요. 막 갑자기 총 들이대면서 거기 승질 들어온 애 하나 있지. 나중에 뭐 사고 치는 애. 거기 다 들어. 거기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무서운 마을인 게 이제 사냥을 다들 하다 보니까 총을 다들 한 자루씩 다 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 원래 그 파출소에다 맡겨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들이대잖아. 경찰한테 총을 들이댄다고? 이걸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 벌써 이때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얘는 지금 처음 부임해 왔고 지금 한 10명도 넘는 사람 자기한테 총을 겨누는데 장난을 못 막으니까 겨우 살아난 것 같은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넘어가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뭐 마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의 유대가 얼마나 깊고 정보 교환도 빠르고. 이게 최고 공포 아닌가요? 이제 중반부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 거를 마을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런 거. 이장한테 그렇게 막 하지 마. 막 이런 거 근데 나오는. 나는 이 주인공도 또라이 같은 게 그 아내가 얘기하잖아. 그렇게 이 안 좋으면 떠나면 되는데 너 왜 여기 굳이 남아가지고 수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근데 나중에 그 이유는 너무 명백한 게 딸이 여기 와서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렇죠. 이 딸은 여기 친구가 생기고 뭐 하니까 이 마을을 딸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 있고 싶다고. 그래서 떠나지 못했는데 그 마을이 단지 이제 고토 가문만 적대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한 통속이었다. 그게 이제 중반부의 공포로 더욱더 불거진다니까. 좀 그러면서 조금 더 좀 뭐 재미라면 재미 그런 포인트가 이 주인공도 정상적인 애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딸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침 잘 됐다. 딸도 여기 있고 싶어 하니까 나는 아내한테 난 수사도 해야 되고 너 딸의 미래를 지키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경찰로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런 미난 형사로 활약하는 게 이제 중간에 보여지잖아요. 네. 왜 일로 좌천돼 왔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게 보여져. 딸이 얘기하잖아. 폭력 형사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보여지니까 얘가 이런 시골 마을에서 딸 좀 치료하고 그냥 요양이나 하러 왔나 보다. 알콩달콩 재밌게 살라고 왔구나. 편안하게 그냥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보였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정도를 벗어난 급의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고 네. 오히려 그걸 억누르고 사는 게 얘한테 더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불어자처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야 돼 모든 사건이. 이끼에선 그걸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죠. 그 성격에서 찾잖아. 얘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얘는 그걸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거야.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끼에서는 그치. 그 성격을 여기서는 어떤 그 폭력성이라든지 형사의 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금 본청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주류 경찰에 편입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건 잘 표현했다고 봐요. 이제 한편 그리고 새 집을 정리하느라고 유키는 이제 아내죠. TV 선을 연결하다가 기둥 구석에 니게로 도망쳐라고 써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새겨져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마시로는 또 밖으로 혼자 나가버렸어. 얘가 문제야 맨날 혼자 계속 사라져. 사실 공포 영화 설정이지. 아니 그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혼자 막 집 나가냐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아이지. 밤에 안 무서워? 그러니까. 그 완전 시골이라고 무슨 가로등도 별로 없더만. 그리고 막 껌껌한 데로만 다녀. 그래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겁도 없어.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 얘가. 젤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어증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이 나간 그런 것도 있겠지. 뭔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을 마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드는 외모였던 거 아닐까? 뭔 소리야 갑자기.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 너무 크잖아. 눈 아이 없으면 좋아하냐? 어두워서 잘 안 보였나? 하여튼 그 젤리를 건네니까 이제 그 사람도 답례로 마시로한테 선물을 주죠. 그게 뭐였냐? 잘린 손가락, 사람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이고한테 건네주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다이고는 과수팀에 의뢰를 한다. 이거 젤리통에 담아가지고 아빠는 무슨 맘 먹을까 했는데 안에 손가락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사실 마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병원 보내야 돼. 그치.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뭐 대답을 하겠어? 실어증 걸린 애가? 하지만 호러물이다. 웬만한 건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한 10번은 겹쳐야지만 뭔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계잖아요. 호러물은.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손가락 보는 순간 내가 거기 났어. 우리 당장 떠나야 돼. 그러고 우리는 벌써 도망갔죠. 하지만 묻는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이고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을 사람과 좀 유대 관계도 깊고 고토 가문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곰 사냥을 같이 가자고 케이스케가 제안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따라 나섭니다. 근데 뭐 진짜 곰한테 습격을 바로 당해 또. 근데 되게 큰 곰은 아니더라고. 네. 사람보다 좀 큰 정도? 알레이곰 같은 건가? 골든 카무이만 봐가지고 막 불곰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럼 바로 죽었지. 그럼 드라마 1화에서 끝이요. 그래서 덮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 케이스캣 동생이 뭐 약간 벌벌 떨더니 총으로는 한 방에 딱 명중을 시켜버리더라고. 골든 카무이가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면 불곰이 센 건가? 불곰은 막 그 머리 그 뼈가 두꺼워서 막 튕기잖아, 막 총알을. 아니 지금 그러니까. 현대요. 요즘 총은 좋아. 그런 아니 차이인가? 얘가 약했나? 그렇지. 아무튼 잡았어. 그리고 내장을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잖아. 사람의 어떤 뭐 깨진 안경. 근데 그거 고토 긴 거래. 살점도 나오고 뭐 그래서 실제로 먹긴 했나 보지 뭐. 곰한테 습격당한 게 맞다. 근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곰한테 왜 산중에서 먹혀? 그렇지. 알 수 그것도 없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 이제 정신 착란으로 막 돌아다녔다라는 그런 게 나오지.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다. 사실 그렇게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이 주인공 같은 경우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아과 같은 경우도 이 고토 가문에 깊게 개입할 생각을 안 했겠지. 네. 근데 벌써 오자마자 사람이 곰에 물려서 죽었다고? 근데 심지어 사람을 먹은 것 같다고? 이러니까. 근데 이때 갑자기 고토 가문 사람들이 막 곰고기를 막 잘라서 먹어요. 이게 뭐 할머니를 보내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다이고한테도 건네주죠. 근데 이제 먹는 척하다가 안 보는 틈에 그냥 탁 뱉어버리죠. 케이스케가 보죠. 네. 근데 사실 누가 먹어 갑자기 공고기를 주면 뭐 육회도 아니고 씨. 육회지 그게. 육회잖아요. 응. 근데 생은 좀 그렇지 않나? 회가 생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공고기를 뭐하러 먹어 거기서 갑자기? 난 맛있을 먹고 싶어. 수 있지 않을까? 생이잖아. 아마 간이나 이런 부위를 했을 거야. 여기서밖에 못 먹는다고. 그럼 진짜 맛있긴 하겠다. 거기 가서 살아. 그건 궁금하지 않나? 아니요 별로. 육회 좋아해서. 나도.
그리고 이런 간 같은 걸 일찍 먹는 게 금방 상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싱싱할 때 먹으면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막 피 줄줄 흘리면서. 뭐 여기에 뭐 그 기생충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또.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마시로가 가지고 있었던 손가락은 고토 긴 것이 아니래. 그럼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죠. 근데 이때부터 벌써 추정이 되죠. 누구 건지 그거 알아봐야 된다고 했구나. 뒤에 나오지만. 일주일에 뭐 검사 나오는데 그 앞에 나왔던 그 전임 경찰. 경찰 카노 거였지. 네. 그러니까 걔가 뭐 은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 뭐 빠진 거에서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었고 먹혔다. 이미 여기서 죽었다. 그치. 손가락만 남기고 뭐 그럴 리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됐다. 그 이화 들어가면 이제 마시로가 첫 등교를 해요. 운동장에 막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막 환영하고 있잖아요. 뭐 친절하더만.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이제 마시로가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서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왔어.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노트래.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그 두 부부도 안심하는 거죠. 아, 여기 너무 좋은 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고토 기네 장례식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토기네 장례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독특하게도 고토 가문은 장례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천으로 가린대요. 그리고 장례에 참석하는 인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케이스케가 한 명이 더 있대. 그래서 막 이제 행렬을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보니까 전임 경찰 카노의 딸인 스미레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알고 보니까 그 케이스케 전 여친이기도 했지. 네, 그치. 그게 그래서 알아본 거야. 그 막 샴푸 향이 어디서 실려왔나 보지. 너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어? 그런 거 그래서 아니야? 막 고토 가문이 이제 스미레를 막 쫓아내려고 옥신각신 하고 그 행렬 중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2m 그 노인이. 그래서 막 스미레한테 다가가려고 하니까 이제 케이스케가 막아서죠. 그리고 멀리서 이제 상황을 보고 달려왔던 그 다이고가 이제 스미레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미레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고토 가문의 장례 풍습에는 식장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체를 먹는다는 거죠. 네, 거기도 무슨 통이 있었는데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파친코 같은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리고 사표도 내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제 실종된 거는 고토 가문과 연관이 된 거다.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왠지 그럴 것 같고. 아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아무튼 뭐 그런 거고 맨 첫 장면에 나왔으니까 거기서 너네 뭐 사람 먹잖아 뭐 이렇고 총 쏘고 이런 거에 찍혔으니까 뭐 다 알만하고 그리고 사실 이 장례식에 이렇게 뭐 얼굴에 복면을 쓰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연출에 그쳤다라고 보여지지.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네. 발견을 했네. 염탐을 했네. 얘 발견하러 왔네. 이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관이라고 이제 통을 싣고 가는데 그 안이 비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지. 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입을 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야. 그리고 포섭을 한 거지. 야가 다이고를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고 너도 한번 해봐. 해줘 뭐 이런 거지. 그랬더니 다이고 바로 또 고토 가문 찾아가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명이 그걸 전임 경찰이 원래 미쳤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줘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뭐 그 영상 찍었을 거. 그때 뭐 총도 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네. 걸 영상으로만 보면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못 들어가게 고토 가문 사람들이 막 막아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총으로 위협을 해. 그러니까 갑자기 다이고가 이제 빡쳤어. 이제 그래가지고 돌변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막 패잖아요. 사람들. 한 명은 아주 얼굴 곤죽이 되도록 패던데. 네. 안경 끼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패기 시작하면은 피떡이 되도록 패잖아요. 얘가 조절을 못해.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얼굴 그냥 덩치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안 싸울 것 같잖아. 근데 얘가 한번 그 폭력 성향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과거 모습과 얼굴이 다 어씨 좀 싸우게 생겼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돌변하더라고 표정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잘 싸우고 그래서 다 때려 눕힌 거잖아. 이 총 든 사람들 몇 명을 제압을 한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이때 그 사람이 등장을 한다. 2m. 그래서 다이고를 기절시킨 다음에 어디론가 끌고 가죠. 다리 잡고 줄줄줄 끌고 가면서 이 화가 끝나. 이 장면은 출비에서 종종 봤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제일 무섭지 않아요? 사실 제 가면은 분명히 낯질할 것 같고. 그 포스터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끌려가는 장면. 그래서 사마 들어가면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다이고가 엄청 열혈 형사였고, 근데 어느 날 딸 주변을 맴도는 남자가 있어. 콘노라고. 약간 아동 성애자 뭐 그런 애 맞아요. 같던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용의자인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모두 10살 이하의 아동이고 범인이 이제 하굣길에 칼로 위협해가지고 강제 추행을 했다.
근데 이제 잠복 근무를 하던 이제 다이고가 콘노 집에 이제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또 빡쳐가지고 바로 창문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콘노 엄청 패고 있는데도 딸이 그러잖아. 자기가 찾아온 거라고. 말이 돼? 얘도 좀 이상해. 얘도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니야 얘도. 모르겠어. 왜 이런 애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온 거였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망가진대. 그래서 지켜줘야 된대.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물들이 다 꼬여있네. 그 생각을 했어. 그래, 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인 여기 있는 사람이 애들이. 하나도 그 아내밖에 없다. 없어. 제정신인 아니 사람이. 그 안에도 약간 뒤에 보면 또 이상한 거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콘노 같은 경우는 마시로를 해칠 생각이 마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게 더 끔찍해. 얘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패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얘가 처맞더니 무슨 생각을 하냐. 같이 죽겠대. 그 마시로를 이제 인질 삼아서 같이 가자 이러면서 막 목에 칼을 대잖아. 이때 다이고 같은 경우 그래서 근거리긴 하지만 총을 겨누고 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 진짜 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쉽지 않지. 근거리라도 그치. 딸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도 좀 이상한 거죠. 아니야 이상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범인이 낼 수 없는 용기라고 난 봤어. 아 그래요? 이때 만약에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딸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각날까? 아니 근데 칼을 대고 있을 때 잘못해서 총을 쏘면 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지. 그 예전에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그 형이 동생 그렇게 되니 칼수시 그냥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땡긴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엄청난 결단력 이런 게 보여줬다고 난 봤어. 그게 결국은 딸을 살렸지만 그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했던 거지. 딸은 옆에서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던 동네 오빠가 총 맞아서 죽는 걸 본 거야. 피를 엄청나게 뿌리면서. 그치. 당연히 이제 정신에 어떻게 크게 이제 상처를 입었을 거고 그게 이제 실어증으로 이어졌다라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장면이었고 네. 어쨌든 저는 다이고가 그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경찰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고 그거는 평범한 경찰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봤어요. 저는 장점이자 단점. 그러니까 그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사실 무서워서 땡기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치. 그런 엄청난 뭐 결단력이 있다? 그러니까 난 그거는 보통 이상 초인적인 결단력을 했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내 그렇죠. 딸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 눈빛과 막 이런 걸 보면은 한 방에 끝내겠다, 구하겠다. 그 찰나의 순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과연 주인공이다. 하지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이고가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강가에 쓰러져 있던 거를 소방대원이 구조를 했대. 이마가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열쇠 바늘을 꿰맸어.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애가 낫도 휘둘러가지고 이마에 스쳤잖아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 이상하게도. 실패한 거지. 그런 아니야 휘둘렀는데. 살려준 거야. 그런가? 살려준 거야. 근데 절묘하게 거기만 살짝 이렇게 그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였고 끌고 가잖아. 죽일 수 있었잖아. 기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살려줬어. 왜? 경찰이니까. 뒤에 계속 나오지? 경찰은 국가 권력이야. 그 일개의 어떤 순경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죽이면은 이렇게 계속 다가온다는 걸 그 카노 경관을 죽인 다음에 얘네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만류를 아마도 했겠지. 그래서 살려둔 거고 그 일이 마치 없었다는 듯이 치부를 하니까 사람을 바보 취급하냐. 근데 보니까 핸드폰도 없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미스터리에. 그렇죠. 너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만 겪었는데 마치 이걸 덮으려고 해? 이제 당연히 적이 누군지는 공고해진 거죠. 왜냐면 여기 KSK 일행이 와가지고 막 사과하잖아요. 우리 쌍둥이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내가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빡치고 니네 이럴 거라면 꺼지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이고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지. 자기를 공격했던 거는 낫든 굉장히 키가 큰 장신의 장발의 노인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근데 얘기를 했지. KS 이상하게 뭐 이랬나? 근데 KSK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떼죠. 그리고 이제 고토가 이제 잔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 머리 길고 약간 대머리인 그 아저씨가 있어. 주축이야. 그 아저씨도 원래 대머리가 맞긴 한가? 사실 머리 뽑히는 게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한테 뽑혔지. 강제 탈모.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 아니 약간 좀 듬성듬성하긴 했는데. 더 빠진 거야? 갑자기 진짜 원형 뜯겨가지고. 탈모를 시켜준 강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이고 핸드폰을 갖고 있죠. 얘네들은 그 표면적으로는 일단 케이스케랑 사이가 약간 안 좋은 것처럼 네, 보이죠. 고토 가문 사람인데 조금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검시관이 이제 다이고한테 전화했던 내용이잖아요. 손가락 주인은 이제 카노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잘린 손가락 얘기한 거죠? 네, 잘린 손가락. 그리고 거기에 사람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도 검출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줄줄 빤 거 아니야? 그리고 사탕 빨듯이 빨았나 보지. 간식이었나 보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이거 폰으로 검시관에게 만나자고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검시관 나중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살긴 했더라고. 뭐 그냥 협박만 한 나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 정도로 막 나갈 용기는 없구나. 그 정도구나. 그 생각했어 그냥. 근데 그 정도 산이 있고 뭐 하면은 그거 어떻게 찾으라는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방 찾잖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산을 수색을 하면은 찾을 수 있나 봐. 전수조사하면 나와 그냥. 어려운 거니까. 안 해서 그런 거지. 하여튼 그리고 다이고도 이제 뭐 도망쳤던 그 고토 가문 일당들 잡겠다고서는 막 빨리 퇴원을 해버려요. 신났지. 아 이 새끼들 다 잡아버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복수심에 지금 열이 뻗쳤죠. 이마가 13반이나 꼬맸는데. 그리고 마치 없었다고? 사과한다고 끝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하라범의 존재는 완전히 숨기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때 또 스미레가 찾아와가지고 그 카노 딸 아버지의 그 통화 기록도 전달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성전화번호도 있었죠. 근데 연결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이고는 이제 경찰서장까지 찾아가요. 내가 이렇게 뭐 꼬매고 카노가 지금 어딘가에 붙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아직 못 받았어. 그 손가락이 카노 거라는 걸 아직 지금 핸드폰 잃어버리고 그 메시지 올 때 못 봤어요. 전화를 못 받았나 아마 그래. 그렇죠. 그랬더니 서장이 이제 나도 후계 출신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상태니까 여기 손 떼. 다른 사람 조사시킬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되게 의심스럽잖아 서장도. 그렇죠. 아 이거 윗선도 연결이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또 만들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너는 지금 피해자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가 못 되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때 또 파출소로 전화가 와요. 이제 그 검시관이 전화를 했대. 다이고한테. 그래서 손가락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달라. 이때 이제 막 손가락 꺾으면서 고토가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걔한테 막 그렇게 말을 끝냈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 손가락 하나 남아 있었네 하고 마저 뽀각하잖아. 재밌거든. 재밌긴 뭐야. 한 4번 해보니까 재밌어서 마지막까지 한 거지.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이게 부러뜨린 건 아니라니까 뒤로 꺾으면. 그런가? 관절이 빠졌겠죠. 나중에 얼마나 보니까 아프겠어. 기부스도 안 하고. 그냥 붕대만 감고 있긴 했어요. 그 새끼들 뒤를 생각하고 살짝 한 거야 그러면? 아니 아프긴 아프겠지만. 엄청 아프겠지. 그러니까 진짜 죽일 생각이었으면 뭐 다른 도구를 사용을 했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거 안에서도 다 불었을 랜데. 그러니까. 이거 강아지도 강아지예요.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그 장르 분위기에 맞춰준 거야. 그 어두운 데서 그 무슨 뭐 이상한 동굴 같은 데서 그랬잖아요. 터널. 터널이었나 보구나. 하여튼 그래서 검시관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다이고가. 근데 가던 도중에 이제 터널에서 아예 그냥 공격을 받죠. 이때는 좀 죽이려고 하는 것 같긴 했는데. 대놓고 아예 총을 쏘잖아요. 근데 좀 웃긴 게 이게 차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걸 방어하면서 총을 쏘고 있잖아. 네. 아래다 쏘면 되지 않아? 뭐 아래다 쏘면 되는데 굳이 그 거의 창에다 쏴가지고 죽이지를 못해. 근데 아래다 다이고를 쏘잖아. 그러니까 다이건 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그 긴박한 상황에서. 확실히 이제 경찰은 훈련을 받아서 사격술도 남다르고 그 딸 옆에 있는 남자도 맞출 정도의 실력이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액션씬을 받긴 했어요. 솔직히 그 운전하는 경찰도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쩔이었고 그런 효과도 좀 재밌긴 했었어. 그렇게 하고 이거를 덮친다고 무슨 쓰레기차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 갑자기 문 열더니 막 총을 쏘기 시작한 거잖아. 맞아요. 진짜 막 나가는구나 얘는. 그러니까 막 나가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액션을 굉장히 설계를 잘해서 정말 위기를 위기로 만들었다라고 보여줬어. 그러니까 죽겠거니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 주역이니까. 그치. 그런데 어디 심하게 다칠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거를 이제 제압하는 과정 이런 것들 꽤 재미나게 그려냈죠. 그래서 그냥 오히려 당하는 거죠. 또 저 터져. 또 그 엄청 그 주먹으로 까던가 여기서도? 여기도 거의 피떡이 돼요. 떡 좋아하더라고 얘. 싸움하면서 떡을 만든다. 거의 떡매로 찍듯이 그래서 눕혀놓고 그냥 네가 그랬지. 아니 왜냐면 차로 덮치고 총 쏘고 별거 다 했거든. 그것도 경찰을 그렇게. 거의 진짜 죽어야 마땅한 수준까지 갔어. 진짜 94일생이었지. 99사일생이었어. 또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서 카노를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연행에 갑니다.
여기까지가 3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즌은 7화까지로 구성이 돼 있고 좀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건 있는데 이거 봐봐. 이게 끊는 이 어떤 스킬이 좀 부족해. 이게 1단락이 지어진 다음에 늘 마무리를 짓는다니까. 그래서 하나하나가 재밌는데 다음 화를 또 봐야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공격 받을 때 끊었어야 된다. 아 약간 총 맞고 아씨 이게 차가 딱 덮칠 때는 쫙 이렇게 이거 1시즌 끝날 때는 놔들고 덤빌 때 끝내잖아요. 거기만 잘 끊었네. 그러니까 이 학습이 좀 늦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복귀를 하니까 재미가 없진 않았어. 굉장히 훌륭했고 한 편 한 편이 짜임새도 있고 알아. 근데 왜 계속 안 봤지?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즌 2 가면 이제 그 나오는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막 펼쳐져요 거기서. 근데 너무 계속 이제 충격을 거듭하니까 나중에는 무뎌져. 예, 좀 무뎌지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자극이 반복되면 이제 둔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요거 잘 되면 시즌 2도 다뤄보고 싶긴 한데 네. 이건 8부작이라 또 8일이 걸리겠네요. 자, 간니발 시즌 1 그 7화까지는 다음 화에 마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